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수의사의 동물행동의학연구소 연구원 짱군의 동물병원 신호숙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동물을 기르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개와 고양이는 생김새랑 신체적인 특징, 행동적인 특징이 다 달라요. 그러면 개는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똑같을까요?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똑같을까요? 행동이 똑같을까요? 전혀 다르겠죠. 그러면 나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맞는 반려동물 형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큰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작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아니면 털이 긴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털이 짧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그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통 입양 시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어린 고양이를 데려와서 젖먹이 때부터 젖을 먹일 것인지, 이런 대형견을 데려와서 큰 아이 때부터 키울 것인지, 그러면서 나는 아기 때부터 키우는 게 좋아? 아니면 성장이 다 된 애부터 키우는 게 좋아? 아니면 이 아이들을 키우려면 어떤 필요한 용품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기 때 작았던 아이가 계속 작을까요? 아니면 점점점 클까요? 운동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거는 강아지의 종류, 고양이의 종류, 애들의 크기, 성품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보통 한 가정에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을 아기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키울 수 있는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80%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 보호자를 거쳐서 마지막 보호자한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는 반려동물은 아기 때부터 지금 데려와서 지금까지 키우신다 그러면 정말 그 아이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이렇게 일부러 버리는 게 아니라요.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길에서 태어난 아이들, 길고양이라고 그러죠. 길고양이는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자라면 길고양이가 되고요. 3개월 이하의 어린아이가 가정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아이는 가정고양이가 돼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살자, 어느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개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는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있어요. 그럼 소형견은 1kg 이하가 되는 작은 아이가 있고요. 대형견이라고 하면 100kg가 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럼 우리 보호자님은 나는 어느 종류의 크기가 맞을까요? 나는 작은 아이가 좋아? 아니면 큰 아이가 좋아? 그 대형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소형견의 품종에는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아시고 키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블루 그레이트 데인이라는 아이인데요.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고 지금 몸무게는 111kg이에요. 사람보다 훨씬 더 크죠. 사람보다 큰 종류도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강아지만이 1kg 이하로 작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100kg 이상 되는 큰 아이도 있어요. 그 종류에 대해서 알고 키우셔야 되겠죠. 지금 실내견으로 적당한 강아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키우는 아이가 요 말티즈예요. 그리고 요새는 비숑을 많이 키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성상 하얀 종류의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그러면 강아지 털이 기르면 많이 빠질까요? 짧으면 많이 빠질까요? 어떤 분들이 저희 보호자님이 그러신 분이 있어요. 나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털이 너무 빠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털이 짧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해서 그분이 키우시는 종류가 뭐였냐면 미니핑이었어요. 그러면 미니핑이 털이 짧은 아이인데 털이 짧은 아이들이 털이 많이 빠질까요? 털이 긴 아이들이 더 많이 빠질까요? 털이 짧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털이 긴 장모종이 훨씬 더 털이 조금 빠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키우는 아이가 아까 말티즈, 비숑, 포메라이안 이런 시추종이 있고요. 좀 요거는 중형견의 종류예요. 그럼 보호자님들이 소형견이 많은지 중형견이 맞는지 그리고 털이 빠지는 아이가 좋은지 털이 안 빠지는 아이가 좋은지 그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종류별로 아시면서 키우셔야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아까도 말했죠. 장모종이 과연 털이 가장 많이 빠질까요? 말티즈, 코리안 코숏, 포메라이안, 요 다음에 닥스훈트가 있어요. 요 중에서 털이 가장 많이
빠지는 종류가 무엇이고 안 빠지는 종류가 무엇일까요? 고양이는 털이 짧고 길고에 따라서 가장 털이 많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닥스훈드도 많이 빠져요. 그 다음에 포메라니안도 빠지고 가장 털이 안 빠지는 아이가 요 말티즈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은 털이 많이 빠지는 아이, 크기가 큰 아이, 뭐 작은 아이 그런 종류는 최소한 알고 반려동물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모르시면 정말로 난감한 종류가 있고요. 또 크기에 대해서도 많이 아셔야 되겠죠. 그럼 대형견의 종류도 아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과연 몇 킬로까지 클까요? 저희 보호자님 중에 한 분이 슈나우저를 키우셨어요. 근데 슈나우저가 몇 킬로까지 크실까요? 보통 10킬로 전후예요. 근데 보호자님이 하셨던 말이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어요 하는 거예요. 아기 때 되게 작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슈나우저라는 품종을 알고 키우셨다면 슈나우저는 중형견이기 때문에 10kg에서 15kg까지 된다는 걸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충분히 그 종의 품성, 특징,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맹견이라는 것도 있죠. 요새는 맹견은 많이 그래도 알고 있어요. 맹견은 꼭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입마개나 목줄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맹견의 종류는 무엇이 있냐면 도사, 피플테리어, 로트와일러.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좀 대형견이면서 맹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맹견만 꼭 입마개를 해야 될까요? 보호자님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사람을 문다. 우리 아이는 겁이 많아서 나가면 강아지를 문다. 그런 종류는 꼭 맹견이 아니어도 외출하실 때 꼭 입마개를 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키우기 알맞은 동물이 무엇인지 발표해 봅시다.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우리 동물, 우리 집에 와서 키우기 가장 좋은 동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크기가 큰 아이가 좋아하면은 그거는 보호자님한테 맞는 거고요. 나는 작은 아이가 좋아하면 작은 아이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절을 가르치셔야 돼요. 사람만 예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강아지, 사람과 고양이가 같이 살아야 되는 한 가족의 예절이 있죠. 보통 가정에서도 아빠, 엄마, 자녀들이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 것처럼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셔도 우리 집에서 지켜야 될 예절을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혼자 두지 않으셔야 돼요. 엄마도 출근해요. 아빠도 아침에 출근해요. 나는 학교 갔다가 저녁 늦게 와요. 이런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시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혼자 동안 오랫동안 보통 반려동물의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이 된다고 하죠. 그동안 계속 혼자 두신다 그러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러실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키우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키우고 싶은 우리 동물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 그럼 강아지한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 밥그릇, 뭐 집에 사는 거, 그다음 외출할 때 줄, 빗, 이런 장난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한테도 필요한 5대 자유가 있어요. 사람만 있나? 아니에요. 반려동물한테도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동물의 5대 자유라고 하는데요.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 통증, 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반려동물을 키우실 때는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는 해주시면서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꼭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서 여겨지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서로 불행하기 때문에 가족원 모두가 찬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양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우리 가족 중에 알러지가 있거나 반려동물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그랬을 때는 절대로 키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도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간식 시간이 필요하고요. 배변 여절을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첫 목욕 시간, 목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럼 동물에도 사람처럼 여러 가지 표정이 있어요. 얘네들도 기쁠 때,
배고플 때, 즐거울 때 하는 행동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꼭 아셔야 될 거예요. 반려동물은 우리처럼 소중하게 키우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째, 반려동물을 데려왔을 때는 반려동물 등록을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아이는 사람처럼 똑같이 숨쉬는 생명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한다는 거죠. 아까도 그랬죠. 한 아이가 마지막 반려동물 보호자와 사는 확률이 20%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는 아이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강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키우시는 분의 마지막 보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